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원관리 능력 대표 기출 유형인데요. 자, 대표 기출 유형은 여러분들이 유형만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것의 출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전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긴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읽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지, 즉 무엇부터 읽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무엇부터 읽어야지만이 속도가 줄어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오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은요,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시간이라든지 예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계산 문제는 그냥 사칙연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대부분 긴 문장이 나오는 경우 또는 복합 유형이 나오는 경우도 자원관리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을 딱 가시잖아요. 실제 시험장을 가시면은 선생님 자원관리 문제가 안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공고문에는 자원관리 능력이 있었는데요, 자원관리 능력이 안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리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넣어야 될지를 회사들도 잘 구분을 안 합니다. 회사들도 잘 구분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합적인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원관리라고 구분되는 영역에 몇 개는 보이겠지만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조건에 따라서 끼워 맞추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이거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문제 해결 능력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상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딱 자원관리라고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만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복합적인 문제로서 그냥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예산안이라든지 물적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런 유형이에요.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예산, 뭐부터 예산을 먼저 짤지, 즉 고정 비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짜야 되는 것이 유동 비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짜야 되는 것이 예비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삭제, 뭐부터 삭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유동비용부터 먼저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삭제해주고 그 다음이 고정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거나, 또는 물적자원 관리 문제에서요. 물적자원 관리 문제에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들로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귀하는 워크숍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음 기획안을 보고 예산안을 만들려고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느냐면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산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계산 문제일 것이다, 또는 하나는 고정비용이나 또는 유동비용이나 아니면 예비비를 책정하는 문제이거나
또는 삭감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정비용이냐 유동비용이냐 예비비에 대한 책정이냐 삭감이냐에 대한 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땡땡 주식회사 워크숍 기획안입니다. 목적 2016년 상하반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2017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장을 만들므로써 조직의 화학과 발전을 유도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개요. 개요는 보실 필요는 있어요. 행사 개요에서 날짜 반드시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날짜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인원 체크해 두세요. 인원이 나오지 않으면요. 예산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와 인원 먼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필요하면 보면 돼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보면 돼요. 행사 개요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1번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예비비를 가장 먼저 확보하도록 한다. 예비비 언제 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품을 증정해야 하므로 기념품비를 가장 먼저, 이건 유동비용이에요. 유동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 거죠. 워크숍의 주요 목적이 조직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므로 레크레이션 시간에 나눠줄 다과 구입 비용, 이것도 유동비용이죠. 유동비용이죠. 연수원까지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와 식사비가 가장 큰 고정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우선 책정한다. 고정비용부터 우선 책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주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자원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네요. 주의사항.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 다 해놓고 틀리시거든요. 왜 틀리시느냐? 일단 첫 번째, VAT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 VAT 같은 경우는 10%죠. 10%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대부분 VAT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그리고 할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왕복인가 또는 편도인가, 왕복인가 편도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부서는 11월 출장비를 산정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귀하의 부서에서 11월의 출장에, 자, 항상 날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출장에 필요로 하는 항공료는 얼마인가? 경비 사용 지침. 대부분 이렇게 지침이 나오면요, 이게 조건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읽으셔야 돼요. 국내 경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 대규모 국제 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 요소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해외 출장은 감축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추가 요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모든 예산은 왕복으로 계산한다. 왕복으로 계산한다. 최소화하고 왕복 계산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조건 단체 5인 이상 요것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4, 4분기 주요 출장 일정입니다. 11월 달이죠. 11월 달은 어디입니까? 홍수옥 팀장 총 출장 임명 2명 암스테르담이네요. 학회 참석한다고. 그러면 암스테르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암스테르담 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 비행 경비를 최소화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코노미 타고 가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왕복운임입니다. 왕복운임. 그러니까 200만 원의 왕복운임이다. 그 다음에 할인율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2명이니까 5인 이상이 아니죠. 단체가 아니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2명이니까 2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다가 할인율이 20%입니다. 곱하기 20% 하면은요. 80만 원을 빼주는 거죠. 40만 원에 20%는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20만 원이 나오겠네요. 32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답은 1번이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다. 요렇게 1번이 된다. 물론 지금 이거는 아주 기초 단계라서 되게 쉽게 풀리는 건데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한 자리, 두 자리 수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